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조합기까지 살펴봤는데, 조합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조합기는 보면은 압력 공기를 체킹을 해서 제어를 갖다가, 압력 공기 형성 여하에 따라서 제어를 개폐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조합기다. 그래서 ACM G라고, 6.5 내지 7.5kg, 이게 이제 기동할 때 축전 전원 가지고 사용하는 보조 전동 공기 압축기예요. 그래서 얘는 기동 후에는 이제 정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때는 이제 6.5 내지 7.5kg 제어대 압력을 체킹해서 보조 전동 공기 압축기가 이제 구동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 우리가 기동 후에는 저 CM이라는 주공기 압축기가 돌아가니까 얘에 의해서 8 내지 9kg 제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압력 공기를 가지고 회로를 자동으로 어떤 구성 차단하는 게 조합기다 하는 얘기고, 또 압력 스위치가 있다 그랬어요. 압력 스위치는 압력을 체킹해서 어떤 일정 압력이 돼야만 그 회로를 구성해 준다. 또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면 그 회로를 또 구성해 준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MRPS, PBBS, 주차제동 압력 스위치, 판 PS,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ACM 구동회로 간단히 살펴봤는데, ACM 구동회로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 자, 압력 공기를 보면은, ACM에서 회로가 구성된 ACM이 구동을 하면 압력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리 와서 이제 제1 주공기통, 요게 이제 25대 여기 충만하고, 예명 감압변을 통해서 5kg로 조정된 압력이 이제 각 전자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자변. 근데 그 중에 압력 공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ACM G 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압력 공기 여하에 따라서 압력이 되면은 스프링 장력을 이겨가지고 압력을 스위치를 떨궈가지고 회로를 차단. 압력이 7.5kg 차단, 6.5kg 다시 이제 접촉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ACM 조합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기타 회로도에 보면 우리 회로에 이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로에 이렇게 요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은 얘는 전보선이다 그랬어요. 전보선은 뭔가 하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동시에 지어될 수 있도록 차량과 차량 사이에는 이제 전기선을 갖다 연결해 놨다. 이제 다발로 해서 묶어 놨는데, 점보선 중에 이 일부분이 이제 점보선이다. 여기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우리 회로 차단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회로 차단기는 저렇게 안 그리고 반드시 위에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밑으로 있는 놈도 반드시 오다가 보면 우측에다 이렇게 그리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건 회로 차단기다. 회로 차단기는 노이즈 브레이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다이오드. 요게 이제 다이오드잖아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 방향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류를 직류로 만든다, 뭐 이럴 때 저는 다이오드를 썼다. 또, 직류 쪽에도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이제 이런 데는 다이오드를 갖다가 설치를 해놨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접지선이 있어요. 마지막에 딱 해가 접지선. 이렇게 가려면 요거는 차량하고 이렇게 이제 접지. 그러니까, 축전 전원이니까 저의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 폐로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쪽은 전부 차체에다가, 접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축전지 마이너스는 차체에다 하나 연결해 놓으면, 얘를 통해가지고 이제 폐로가 구성이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접지 형태로 해서 그려놓은 건 접지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선도 이해. 그래서 이제 결선도 실질적으로 그려놨을 때 상황을 우리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결선도란 제어회로네, 제어회로. 우리가 제어하는, 각종 기기를 제어하는 축전 전원을 가지고 제어하는 전기선 내에 배치된 각종 기기 및 각종 기기를 기호화, 뭐 각종 기기, 또 각종 연동 접점, 뭐 이런 상태를 갖다가 어떤 기호화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려놓은 도면을 갖다가 우리가 결선도다. 그러니까
제어론의 어떤 각종 기기라든가 또 연동접점, 전자변 이런 어떤 동작되는 기기들을 실질적으로 결선대에 그려놨다. 회로를 따라서 그려놨다. 이게 결선도다 하는 얘기예요. 계정기 동작에 따른 연동 접점의 동작 관계 회로도 뭐 계정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자석을 이용한 기기 중에 접점을 구성해주고 또 차단해주는 게 이제 계전기다는 얘기예요. 계전기. 그래서 계전기 코일이 여자 또는 무여자에 따라서 동작되는 연동의 상호 동작 관계를 나타내는 회로도다. 얘는 보면은 계전기. 얘가 동작되면은 연동 접점들을 다 회로상에 어떤 표시를 해놓고 이건 어떤 계전기의 연동 접점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접점을 그려놨을 때 뭐 A 연동, B 연동 이렇게 그려놨지만 표시는 안 해놨어요. 계전기 해당되는 계전기 표시만 해놨는데 기본은 A 접점은 이게 떨어져 무여자시에 떨어져 있고 여자시에 붙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결선으로는 각종 기기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기본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무여 상태를 기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계전기 연동 접점은 A 접점은 항상 떨어지는 상태로 그려놓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상. 또 B 접점은 무여를 기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붙어있는 상태를 기본으로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밸브가 여자 또는 무여됨에 따라서 뭐 해서 분리됨으로써 연동 접점의 연결 또는 차단의 전기회로를 제한다. 전자밸브는 대부분 보면 전자밸브가 동작되는 원리는 계전기를 통해서 어떤 접점이 구성이 되었을 때 그 계전기 연동편에서 전자변은 여자 무여자 되게끔 되어 있다. 여자 무여. 그래서 보면은 전자밸브를 직접 듀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전기를 동작시켜서 계전기가 A 연동을 갖다가 전자변 회로에 갖다 붙여놔서 계전기가 여자 되면 우리가 전자밸브가 여자 되게끔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동 접점은 계전기 코일이 여자 되면 연결되는 접점을 A 연동, A 접점. 계전기 코일이 무해됐을 때 무해되면 연결되는 접점을 B 접점, B 연동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앞부분에 조금 뭐 너무 상세하게 써놓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접점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계전기가 여자 되면 붙는 접점을 A 연동, A 접점. 계전기가 무여자 시에 붙는 접점을 B 접점, B 연동 이거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 시에 붙는 연동을 갖다가 A 연동 또 무여자 시에 붙는 연동을 B 연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결선도를 보실 때는 이렇게 이제 기기를 기호로 표시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회로는 무여 상태를 기본으로 만들어 놨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에 표시해 놨다는 얘기예요. 자, 뭐 연동 관계는 우리 앞에서 봤으니까 A 연동, B 연동 관계는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지만 여자 시에 무여자 시에 붙는 연동을 갖다가 B 연동, 또 여자 됐을 때 붙는 연동을 갖다가 A 연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도면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림 우리 회로도에 표시된 거는 무슨 이 계전기에 대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놈은 요 위에 가로축을 그려놓은 놈은 이쪽에 그려놓은 게 A 연동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붙었다 하더라도 무여자 시에 기본으로 했지만은 이거는 여자가 됐을 때 붙는 접점이 여기 결선도 우리가 표시를 이제 한 게 잘못 표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세로축에 그려놓은 놈은 우측에 그려놨다. 우측에 그려놓은 놈은 무조건 떨어진 상태를 기본으로 한 게 정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또 요거 B 연동은 가로축은 아래다 그려놨다. 아래쪽에 붙여서 그려놓는 게 정상이다. 또 세로축은 좌측에 그렸는데 붙여서 그려놓는 게 정상이다. 만약에 결선들보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이게 기본이다는 얘기. 무해 상태를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그려놨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우리
A 연동, B 연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 뭐 회로가 언제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무회자시잖아요.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는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이제 B 연동은 붙어 있고 A 연동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측에 두 개는. 자, 이제 계전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이건 이제 여자시고, 여자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A 연동 두 개는 붙고 B 연동 두 개는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무회자 상태 한번 보자고요. 무회자. 스위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놓아서 결과로 해당되는 제어의 계전기 코일을 여자시켜 주는 거잖아요. 계전기 코일. 계전기 코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무회자가 됐을 땐 요 계전기가 무회자가 된다. 계전기가 무회자됐을 때, 요 비연동은 얘에 따른 연동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회자가 됐을 때 위에 있는 비연동이 붙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놓은 놈들은, 밑에 그려놓은 놈들은 회로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전원이 공급돼서 불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계전기가 만약에 여자가 됐다는 얘기죠. 스위치를 누워서 계전기 코일이 여자가 됐어. 여자가 됐을 때는 계전기 코일에 따른 A 연동은 붙고 B 연동은 떨어진다. 위에 있는 두 개의 연동은 떨어지고 밑에 있는 두 개의 연동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회로를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A 연동은 구성이 돼서 A 연동 접점에 구성되어 있는 부하 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 연동, B 연동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결선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들이다. 그래서 분명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접촉기 동작에 따른 주접점과 보조접점의 동작 관계 회로도 이제 전자 접촉기가 있어요. 전자 접촉기가 주로 이제 고압의 회로에 있다 보니까 이해하고 같이 보조 접점들이 움직여준다 그랬어요. 기계적인 접점들이 얘는 주접촉표랑 똑같이 얘가 투입했으면 보조 접점 투입 위치 차단됐으면 기계적인 보조 접점도 차단 위치로 간다는 얘기요. 스위치 취급으로 접촉기 코일이 여자들은 무회됨에 따라서 주접점이 연결 또는 차단된다. 이때 보조 접점도 같이 접촉이 됐을 땐 접촉 위치, 투입 위치로 들어가고 보조 접점도 이제 차단이 됐으면 차단 위치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위치를 저렇게 놓아봤어요. 지금 스위치를 놓지 않았을 때는 접촉기 쪽으로 전원이 못 가니까 여기에 있는 얘는 무회자가 된다. 얘는 무회자 상태를 기본으로 그려놓은 거니까 무회시 얘는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가 무회자했을 때 이 보조 접점, 기계적인 접점이 구성이 돼서 이 불이 들어온다. 이제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 들어온다. 일로는 전원이 못 가요. 얘는. 얘 이제 접촉기가 여자 됐을 때 얘가 들어가고 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이제 헷갈리는 게 기계적인 보조 접점들 이게 계전기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해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기계적인 보조 접점은 주접촉표이 투입되면 투입 위치 차단으로 같이 움직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스위치 한번 넣어 접촉기 쪽으로 한번 전원을 공급시켜 보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접촉기 코일이 여자가 되면은 철심히 얘가 이제 전자석이 될 거 아니에요. 전자석에는 요 주접점을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접점을 붙여준다. 자, 여기에 따라서 접점이 붙으니까 접점이 붙어가지고, 입력측의 전원이 고압의 전원이 부하 쪽으로 가서, 뭐, CM이 돌아간다, 뭐가 돌아간다, 이제 전원이 공급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조 접점들이 같이 따라가는 접점들이 하나 있잖아요. 보조 접점이 이제 투입 위치로 왔잖아요. 얘는 차단 위치를 기본으로 이제 회로들은 다 그려놨어요. 얘는 차단 위치 때 접점이 구성되는 거고, 얘가 투입이 되면 기계적인 보조 접점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조 접점이 일로 들어가니까, 보조 접점에 의해서 이 부하 쪽으로 어떤 회로가, 불이 이제 켜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자 접촉기, 고압에 있는 접촉기는 이렇게 보조 접점들도 같이 투입, 차단 위치를 같이,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연동이 물려가지고 같이 위치가 변동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인 보조 접점을 사각으로 그려놨다. 이게 이제 차단 위치를 기본으로 해서 결선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고 떨어져 있는 놈은 차단 위치 기본으로 했으니까 투입되면 들어가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돼. 얘는 이제 빠져나가고 투입이 됐으면 이런 현상이 된다. 다음은 이제 정리동차 회로도요. 회로도. 이제 회로도인데 얘를 그려놓은 걸 보면 회로가
중간에 거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이게 전부 T차, 여기 이제 M차, M다이차, T카, M다이차, T1카, 뭐, T차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건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잠바선을 통해 후보까지 이제 회로가 쭉 연결되어 있대요. 운전시 선택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잠바선, 심량이면은, 심량짜리 뭐 잠바선을 통해서 이제 얘하고 필요한 기기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 거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선들은 이제 이렇게도 중간에 잠바선을 통해서 필요한 차량의 결선도만 연결해서도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결선대는 이와 같이, 자, 선이 있으면 선 번호 들어가요. 선 번호. 여기에 보면 기기가 있으면 기기에 대한 기호가 HCR에, 여기 이제 HCR이라는 어떤 계정기에 따른 노이즈 브레이크라는 얘기요. 여기도 선 번호 바뀌면 다 뭐 A, B로 해도 바뀝니다. 여기에 이제 기기들 해서 여기에 보면은 기호, 이제 연동편이잖아요. 얘는 아까 우리 배운 TCR 1번 계정기 연동편이다 하는 얘기예요. 비접점이다. HCR 이런 계정기도 표시가 돼 있고, 뭐 축전기도 이렇게 했고, 접촉기, 전자접촉기, 뭐 이런 게 이제 전부 결선도에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제 표시되어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결선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세로축에 있는 이 부분들은 차량에 따른 이건 M차, M다이차, T카, M다이차는 생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T차에 있는 거고. 또 요것도 이제 T1카에 있는 축전기가 있어요. 요건 T1카에 있다는 얘기고. 요거 T카, M다이차, 심량 편세 요런 게 있지만은, 우리 축전지 운전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계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기계는 동작되는 게 아니고, 얘만, 후비에 있는 얘만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로축에 있는 어떤 차량의 회로는 생략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축에는 항상 어떤 차의 차 구분을 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자, 결선도, 작성 기준. 결선도 이제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적용해서 작성을 하냐 이 얘기요. 결선도는 각종 기기를 기호로 표시한다. 기기를 갖다가 뭐 무슨 기기다, 판타그라프다, 뭐 주회로 차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기호화해서 간략하게 이건 무슨 기기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호화해서 표시를 하고 있다. 배터리, 회로 차량기, 계정기, 코일 연동, 전보선 등은 기호로 표시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축전기도 축전이다, 배터리다. 또 회로 차량기는 각종 회로 차량기가 있지만 이건 무슨 회로에 있는 회로 차량기 이렇게 기호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로, 결과적으로 판타 전자 밸브 쪽으로 가는 회로 차량기는 판 V, N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판 V에 N 회로 차량기. 또 계정기, 코일에도 다 써놨어요. 이건 무슨 리레이다, 판 R다. 뭐 이렇게 다 기호화해놨어. 연동도 역시 이건 계정기에 무슨 연동이다. 연동편 그려놓고 반드시 판에 대한 연동이다. 판 R에 대한 연동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전보선 등을 기호로 표시해놨다. 결선도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모든 기기는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표시했다. 이게 이제 결선도 표시할 때 그릴 때는 이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과합 상태에서 기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 그걸 기준으로 그려놨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결선대에 보면 판타그라프 일부는 이 이제 전차선에 접촉된 상태로 이제 우리가 동작된 상태를 표시를 해놨어요. 전차가 떨어져서 그리기가 뭐 하니까 판타그라프는 전차선에 가서 이제 동작이 된 상태를 표시한 부분도 일부가 있다. 일부 특정한 기계. 백삼선은 축전 전원이 가압되지 않고 모든 계정기 연동 동작하지 않는 상태다. 백삼선 나오는데, 뭐 백삼선에 뭐, 야, 이건 무슨, 백삼선은 축전지의 기본선이에요. 축전지. 선번호.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백삼선, 축전지 기본선, 축전지 모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 선번호다. 그래서 백삼선에 전원이 공급돼야 이 선으로 축전지 전원이 공급돼야 여기다 좀 스위치를 갖다 연결시켜 놨다. 이게 백삼선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를 스위치를 통해서 각 제어로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백삼선의 전원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기본으로 그려놨다. 이건 당연하게 무과합 상태를 기본으로 만들어놨다. 같은 기기는 동일 차량에서만 동작을 한다.
자,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기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운전실 선택 회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기계에 이제 T차가 여기 돼 있고, 여기 이제 지하차는 이렇게 그려요. 여기도 운전실 있고, 여기 운전실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기기하고, 여기에 있는 계정기라든가, 이 계정기, 여기에 있는 계정기하고는 동일한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 계정기에 대한 기호로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계정기가 여자됐다면 여기에 있는 이 차량에 있는 계정기 연동표만 동작이 된다. 여기 똑같은 계정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앞뒤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동일 차량에서만 동작된다. 여기에 있는 어떤 계정기가 있을 때 여기도 똑같은 계정기였는데 여기에 있는 계정기는 동작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 연동표는. 여기 있는 차량은 여기 있는 차량은 여기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동일 차량에서만 동작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측 T차 HCR 계정기 코일이 여자일 경우 좌측 HCR 1번 연동은 동작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측 좌측. 그런데 이게 전부 후보,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전부차 후보차 이렇게 있을 때 그리다 보니까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제 전부 후보 어떤 똑같은 기기가 돼 있는데 해당 차량에서 동작된 계정에 대한 어떤 연동표는 해당 차량에만 동작이 되는 거다, 이게. 회로를 연결하는 선번호 표시. 회로하고 회로 연결하면 반드시 회로에는 고유의 그 해당 선에 대한 번호를 갖다 부여를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검수나 이런 거 할 때도, 차량 정비할 때도 몇 번 선에면 어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부 선번호를 갖다 부여를 해놨다 하는 얘기예요. 각종 기호는 명칭을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기기가 많을 경우는 숫자로 표시한다. 이제 회로 차단기 명칭했다. 회로 차단기 노이즈 브레이크 하니까 무슨 계정기 N이다, 노이즈 브레이크 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또 접촉기, 쟤는 이제 K를 많이 표시하죠. 전자접촉기다, K, 컨택터. 뭐 이제 C로 돼 있지만은 여기는 K로다가 접촉기다, 전자접촉. 또 접점들도 이제 기계적인 접점들도 이제 표시돼서 되는 경우가 있다. 계정기 코일의 연동. 그래서 계정기 코일이 전후부에 T차, HCR 1, 2, 3, 4 이제 4개씩 있어요. 이제 이건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HCR, TCR은 뭔가 하면은 운전실 선택 과정에서 HCR은 전부 운전실이다. 전부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제 계정기가 여자되면 여기서 스위치 눌러야 그 접점, A 접점의 회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동은 뭐 계정기 4개, HCR, TCR 2개가 이렇게 계정기가 여러 개가 이제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전부에서 제어하는 제어로가 많다 보니까 HCR을 이렇게 한 개 가지고는 접점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4개를 갖다 연결했다. 4개. 이렇게 4개를 해서 직렬로 하니까 뭐 하나 동작이 HCR 1번, 얘가 2번, HCR 3번, 4번 이렇게 해놓고 TCR은 이제 2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 접점이 2 내지 3개 정도로, 4개 정도로 계정기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회로도를 보는 목적. 회로도 뭐 얘는 우리가 취급했을 때 기기가 어떤 순서로 동작되는가, 이걸 이제 이해해서 고장이 발생, 회로가 구성이 안 된다 할 때 고장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회로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회로를 익히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고장 원인을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상 회로 차단기, 주로 회로 차단기에 떨어진 거를 확인해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선도를 우리가 이제 배운다. 모든 기기가 정상적인 경우는 뭐 해서 어떻게 투입을 하면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취급을 해도 이런 해로가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해로들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 어떤 해로 차단기를 통해서 이 개정돼야 된다. 해로 차단기가 떨어졌을 경우는 이 해로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로 차단기를 고장 원인을 파악을 해서 다시 투입을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응급조치다. 그래서 이제 결선도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제어 방법을 이해할 수, 뭐 제어 순서 이해하는 목적은 바로 고장 장애 났을 때 고장 원인 찾기 위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해로가 구성이 안 될 때는 어떤 해로 차단기가 지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구나. 해로 차단기는 운행 중에도 과부하가 일시적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로 차단기를 해당 해로 차단기를 확인해서 얘를 투입시켜 주는 게 이제 바로 결선도에 보는 목적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다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